아부다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협상 결과가 점점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점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 블라디미르 푸틴이 조만간 직접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협상에서 이 방향으로 매우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백악관 소식통들은 아부다비에서 열린 협상에서 양측이 도네츠크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며 러시아 측은 이를 완충지대 조성이라고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엑시오스의 1월 23일과 24일에 양측이 모든 쟁점들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돈바스 영토 문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관리,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긴장 완화 조치들에 관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고 다시 시작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크렘린에서는 러시아와 미국이 관계에서 진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모스크바와 워싱턴에서 이른바 자극 요인에 대해 접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의 언어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이는 두 나라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뜻입니다. 한편 아부다비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이 미국의 참여 없이 즉 1대1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부다비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고 어떤 새로운 세부사항이 밝혀졌으며 왜 지금 젤렌스키와 푸틴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봅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며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합니다. 이제 아부다비 협상 결과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악시오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 중재로 아부다비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직접 협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1월 23일과 24일 양측은 영토, 돈바스,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관리, 그리고 DSK 관련 조치 등 모든 쟁점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악시오스 인용문입니다. 푸틴과 젤렌스키의 만남이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 모두 민감한 주제를 피하지 않았고 강요도 없었으며 양측이 진정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만약 2월 1일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3자 협상의 다음 라운드에서 추가적인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미 모스크바나 키예프에서 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접촉이 정상회담, 즉 블라디미르 푸틴과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만남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에 따르면 현 상황을 이어가면 곧 그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솔직히 모스크바나 키예프에서 러시아인들이 참여하는 협상이 진행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은 아부다비 협상에서 돌파구가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미국은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고 이틀째에는 대표단이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또 악시오스 인용문도 있습니다. 모두가 친구처럼 보이던 때가 있었고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 관리가 모든 것이 기대만큼 잘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만남을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주장했다는 점을 언급하겠습니다. 그는 8월 15일과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나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류이터와 유럽 지도자들을 만났지만 이 제안은 러시아가 거부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먼저 의제를 자세히 검토하고 평화협정에 서명할 합법적인 인물이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어떤 입장인지 기억하시죠? 러시아인들은 젤렌스키를 합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들의 카를리크 플리아셰비는 잊고 있습니다. 카를리크, 푸틴은 25년 넘게 권력을 유지하며 러시아 헌법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푸틴에게 러시아 헌법은 창녀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단순한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관리들은 회담이 모스크바나 키예프에서 열릴 수 있다고 하며 그 논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지난해 9월 푸틴이 젤렌스키와의 모스크바 회담을 조롱하듯 제안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젤렌스키는 논리적으로 거절하며 테러리스트에 수도엔 갈 수 없다고 했고 대신 푸틴을 키예프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젤렌스키와 회담하려고 터키 가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키예프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결국 미국인들은 누군가가 상대국의 수도를 방문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고 진지하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키예프와 모스크바로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트럼프가 2026년 국가방위 전략을 발표한 이후 그 전략에서 러시아를 협상이 가능한 통제된 위협으로 명시했습니다. 오늘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차관 세르게이 랴브코프는 러시아와 미국이 상호 관계에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스크바와 워싱턴이 자극 요인 관련 접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랴브코프 발언 인용합니다. 전문가 교류에 집중할 뿐 아니라 원하면 정상 복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실무 접촉이 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만남들은 적절한 분위기와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공개되지 않을 뿐이지만 사후에 그 결과나 결과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중에게 알려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2월 말 워싱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러시아와 미국의 항공 운항 재개를 다시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내 러시아 외교재산 7곳을 압류했고 크렘린이 간절히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영사관, 대사관 별장, 워싱턴의 러시아 연방무역대표부 등이 포함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미국은 마리너 그림자 함대 유조선에서 붙잡힌 러시아 선원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샤 자하로바는 트럼프가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요. 미국은 러시아에 새 대사 임명을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린 트레이시 전 외교관의 임무가 2025년 6월에 끝났음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저 끝나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다른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이제 아부다비에서의 협상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폴리티카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점령된 자포리자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인이 와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훔쳐놓고 이제는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그냥 나눠 가지자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모스크바가 주장하는 바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유럽 최대 규모인 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분배하자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부다비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미국 대표단은 도네츠크 지역의 점령지에 중립평화유지군을 배치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에 비무장 지대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립국에서 파견된 평화유지군의 형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나토군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크렘린은 나토군의 주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트럼프와 푸틴이 지난해 8월 알래스카에서 이룬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합의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군대가 돈바스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시나리오 외 모든 방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합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어떤 경우에도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협점을 찾아야 하며 이제 모든 것은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 주제를 자세히 다뤘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안전보장에 관한 문서와 8천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에 서명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군대 철수에 동의할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젤렌스키는 안전보장 문서는 100% 완전히 준비됐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서명 날짜와 장소에 대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젤렌스키는 준비되면 서명하고 그 후에 돈바스 등 다른 문제를 논의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